안녕하세요. 김학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 체크하는 방법 2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뭐니 해도 임금이 가장 중요하다. 임금 먼저 잘 살펴보시라고 말씀드렸고 해고 사유 이런 것들은 생각보다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다른 것들 먼저 살펴보시고 보셔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임금 다음으로 중요한 근로계약 기간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중요해요. 한국에서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해고를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사장님 마음대로 해고했다가는 금전적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 기간이 설정되어 있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것은 기본적으로 해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도 금전적인 대가를 치르지 않을 수 있죠. 재계약이 될 것처럼 하다가 하루 전날 재계약 안 합니다. 계약 만료입니다. 라고 통보해도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해고 예고수당을 받기도 어려워요. 하지만 노동자 입장에서는 재계약 거부는 해고처럼 느껴집니다. 나는 더 일하고 싶은데 쫓겨나는 거니까. 따라서 계약기간이 설정되어 있냐 아니냐는 참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뒷부분 언제까지 이 부분이 공란으로 되어 있으면 정규직과 유사한 무기계약직, 계약기간에 정함이 없는 사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거예요. 가끔씩 근로계약서 상담 받으실 때 뒷부분이 이게 비어있어도 괜찮나요? 저 괜찮은 건가요? 물어보시는데 나쁠 것 없는 계약서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이렇게 계약기간 뒷부분이 없는 게 제일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설정되어 있어도 갱신기대권 등이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사용자는 마음대로 재계약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서 기본적으로는 계약기간이 설정되어 있지 않거나 설정되더라도 최대한 길게 설정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거짓말에 당하는 노동자들도 많습니다. 정규직 채용하는 줄 알고 갔는데 면접 때 보니까 계약서에 계약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는 거죠. 사장님께 저 정규직 아닌가요? 물어보니까 맞습니다. 맞는데 이건 그냥 1년마다 형식적으로 쓰는 거고 정규직 맞습니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되면 사장님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 노동자는 계약서 이렇게 쓰면 걱정해야 됩니다. 1년 동안 잘 다니면 사장님도 뭐 계속 쓸 생각으로 채용했으니까 또 일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장님 눈밖에 나거나 좀 약간 부당한 일이 있다고 생각해서 바른 소리를 좀 했다. 그러면 사장님이 갑자기 1년 만료되는 시점에서 계약 만료입니다. 나가세요. 이렇게 해버릴 수 있죠. 물론 갱신기대권 등을 주장하면서 다퉈볼 수는 있는데 일반적인 해고 사건에 비해 훨씬 난이도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계약기간이 설정되어 있는 계약서를 받았을 때부터 계약기간이 없는 걸로 정정해달라 라고 요청하시는 편이 좋은데요. 입사할 때부터 이렇게 정정해달라고 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사업주가 그럴 거면 다른 사람 뽑을게요 라고 해버릴 수도 있고 약간 두려울 수 있죠. 그런 경우에는 대화 내용이라도 녹음을 해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정규직 맞는데 형식적으로 1년씩 계약을 하는 거다 이런 취지로 말하는 걸 녹음해두면 나중에 갱신기대권 등을 주장할 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소정근로시간도 중요합니다. 이 소정근로시간이라는 개념은 근로기준법에 자주 등장하는데 주휴수당, 퇴직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이 이상하게 써있으면 주휴수당, 퇴직금 못 받을 수도 있어요. 특히 아르바이트 하시거나 단시간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잘 보셔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는 것은 실제 일한 시간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소정근로시간과 실제로 일한 시간 잘 구분하셔야 돼요. 소정근로시간은 약속된 근로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금토일 하루 4시간씩 일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일주 소정근로시간이 몇 시간일까요? 네, 4, 3, 12, 12시간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금요일에 바빠서 6시간 하고 토요일에도 바빠서 6시간 하고 일요일만 4시간을 했어요. 약속된 시간은 일주 12시간인데 지금 실제로는 몇 시간 했죠? 16시간 했죠? 실제로 일을 더 했다고 해서 약속된 근로시간 자체가 변경되는 건 아닙니다. 약속된 건 12시간,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이고 실제로는 16시간을 일한 것 뿐이에요. 이렇게 되면 주휴수당을 못 받습니다. 퇴직금도 못 받아요. 주휴수당, 퇴직금은 일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에게만 발생합니다. 여기서 일주 15시간은 소정근로시간 기준이에요. 실제로 몇 시간 일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노동자들은 의아해할 수 있어요. 내가 16시간 일했는데 왜 못 받냐 주휴수당을. 소정근로시간 개념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의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 악용하는 사업주가 있다는 거예요. 악용해서 근로계약서에 이거를 꾸며냅니다. 사업주는 금, 토, 일 5시간씩 일할 사람을 뽑아야 돼요. 소정근로시간 몇 시간이죠? 일주 15시간. 그럼 주휴수당이 발생해야 합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좀 이상하게 씁니다. 금요일, 토요일은 5시간, 일요일은 4시간으로 써요. 이렇게 되면 소정근로시간이 몇 시간이죠? 14시간. 그렇다면 14시간이면 주휴수당 안 줘도 되냐 이런 문제가 생기죠. 매주 소정근로시간 14시간으로 세팅하고
일요일 1시간 연장 근로를 추가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그 1시간 연장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소정근로시간 14시간으로 해서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 것은 사업주 입장에서는 매우 유리하고 노동자 입장에서는 매우 불리해질 수 있죠. 그런데 이게 맞는 건가요? 사실은 이미 약속된 시간은 일주 15시간이 맞잖아요. 맞는데 형식적으로만 14시간 플러스 1시간으로 이렇게 구분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약서를 들이밀면 이때도 녹음을 하셔야 됩니다. 사장님 싫어요. 15시간으로 써주세요. 사장님 이 주휴수당 안 주려고 그러죠. 와, 사장님 그렇게 안 받는데 이렇게 말하면 사업주가 채용을 안 하겠죠. 일단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계약서에 서명하시고 사업주한테 물어보세요. 사장님 여기 14시간 돼 있긴 한데 실제로는 15시간 하는 거 맞나요? 매주 15시간이 맞죠? 이렇게 물어보고 녹음해 두시면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 14시간, 연장근로 1시간 이렇게 되어 있더라도 이건 형식적인 거고 실제로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이다 이렇게 인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에요. 금토일 5시간, 5시간, 5시간입니다. 그런데 결근을 하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지만 금요일에 지각을 했어요. 금요일에 4시간 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5시간 했어요. 그럼 실제로 14시간밖에 일 안 했죠. 하지만 소정근로시간이 몇 시간이죠? 15시간이에요. 내가 지각하고 조퇴해서 근로시간이 줄어들었어도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줄어든 건 아니에요. 실제로 일한 시간이 부족할 뿐이지 소정근로시간은 여전히 15시간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여전히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내가 14시간밖에 일 안 했지만 발생하는 거예요. 또 하나 사례가 있습니다. 일주 15시간을 훨씬 초과하는 경우에도 소정근로시간으로 주휴수당을 적게 주는 꼼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7시간씩 5일 일하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일주 35시간이죠. 그럼 주휴수당도 일주일에 7시간만큼 발생합니다. 그런데 계약서에는 6시간씩 5일로 쓰는 거예요. 매일 1시간은 연장근로로 분류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면 주휴수당이 6시간으로 인정이 돼버릴 수 있어요. 소정근로시간은 1일 6시간이니까. 따라서 이런 경우에도 사장님에게 물어보고 녹음해야죠. 사장님 여기 6시간 돼 있긴 한데 우리 7시간 맞죠? 하루에 7시간씩 일하는 게 맞는 거죠? 물어보고 녹음해 두면 좋습니다. 다음 표준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 그리고 4대 보험 체크란이 있어요. 그 부분을 살펴볼게요. 연차휴가는 근로계약서에 어떻게 써있는지 간에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런 식으로 써있는데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법정휴가이기 때문에 실제로 연차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업장은 연차가 없습니다 라고 쓴다 해도 그 효력이 어차피 없습니다. 어차피 줘야 되는 게 연차예요. 안 주면 나중에 미사용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연차를 준다라는 사업장이 있을 수도 있어요. 거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의미가 있을 수 있죠. 5인 미만 사업장은 안 줘도 되는데 준다라고 하면 그게 계약서에 써 있는 게 좋습니다. 사업주가 나중에 그런 말을 했었나? 그냥 연차 없는 걸로 갑시다 하면 또 없는 게 되니까 증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업주가 준다고 하면 계약서에 써달라고 하는 편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현실에 거의 없습니다. 다음 사회보험. 표준근로계약서 보면 4대 보험 이렇게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이렇게 체크하는 란이 있어요. 마치 이거를 체크를 안 하면 이게 빠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이것도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관심 있는 건 뭐죠? 고용보험이죠. 이게 안 들어있으면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요. 고용보험 부분에 체크를 안 하고 사업주도 가입을 안 해주고 일을 했어요. 그러면 나중에 실업급여를 못 받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4대 보험도 연차휴가와 마찬가지로 요건이 충족되면 의무 가입이에요. 사업주랑 노동자가 합의해서 이건 안 할게요 라고 해서 안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고용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채로 일했더라도 나중에 퇴사하고 나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확인 청구를 하면 소급해서 가입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보험 이거 체크하는 부분도 너무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고 사업주가 원하는 대로 체크하기 냅두셔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으로 되어 있어서 너무 금액이 많이 나온다거나 국민연금이 난 꼭 제대로 잘 납부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 시작할 때부터 다 체크하고 사업주한테 4대 보험 꼭 가입해달라 그 조건으로 일하시는 편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어차피 소급 가입이 되긴 한데 사업주가 그때 가서 나 못 내겠소 라고 해버리면 국민연금에 있어서는 좀 손해를 볼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다른 고용보험이나 건강보험, 산재보험 이런 거에서는 불이익이 딱히 없습니다. 사업주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어차피 실업급여도 가능하고요. 산재 처리도 가능하고 그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점 말씀드렸습니다. 연초에 새로 근로계약서 작성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면 좋겠네요. 그리고 벌써 구독자가 25,000명이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3만 명이 되면 그때 또 유튜브 라이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